어려운 것도 아니고 4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계시고 내가 이 정도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이면 이 정도의 예우는 누려도 된다. 이런 생각 아니신가요? 검찰은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성관여 유권 해석도 넘어서고 예,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 6년간도 그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신 것처럼 앞으로 혹시 이제 선출이 문안이 되신다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과 중립성에 한 틈의 의심이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로법관 제도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때부터 재임을 하셨습니다. 예. 그 원로법관 네, 그 취지 말입니다. 그런 건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원로법관 취임한 후에 2017년 말에 법률신문 창간 특집 대담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때 혹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나십니까? 뭐 말씀해 주시면 다 기억이 예, 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퇴임 예.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때도 공적 서비스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 아마 개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그 신문에 기사가 그래 났다면 제가 뭐 부인하지 자, 않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공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하면 돈은 더 벌 수도 있지만 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개인을 위해 뭘 한다는 게 새삼스러워집니다. 제 경험을 살려 사심없이 국가나 공적인 일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 개업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공적인 서비스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보수와 안 상관없이 공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하면 돈은 더 벌 수도 있겠지만 사심없이 국가나 공적인 일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선서를 하셨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예.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죠. 예. 과거에 뭐 대법관 지내신 분도 안 하겠다고 하시고 무슨 그 가게까지 여셨다가 결국 어려워지니까 이제 또 변호사 하시고 그랬는데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설명만 가능하면 그걸 뭐 굳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게 있어서 예.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예. 법관을 퇴직한 이후에 로펌에 몸담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서 정관예우가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전제로 현재 법조 현실에 비춰 단독 개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로펌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네, 그 로펌은 정관예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전혀 관계 없다고 이야기 드리면 아마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대우로 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공정한 것은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것이 법관으로 재직하실 때도 예. 상당히 많은 가치 기준으로 그 여러 상황에서 딜레마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아까 우리 양경숙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예. 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직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하니까 다른 무슨 생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비상임이니까 그냥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애초에 후보자께서 법률신문에 밝혀진 소신에 비춰보면 경험을 살려서 사심없이 국가나 공적인 일에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변호사하면 돈은 더 벌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개인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새삼스러워진다라는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프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예. 공직자의 책임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무슨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 지금 뭐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녀를 두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 사회에서 무슨 뭐 독신으로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거나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후보자의 경력이나 여러 가족 관계나 재산상 관계에서 보시면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정말로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위치를 걸어오셨습니다. 자제분들도 잘 키우셨고 큰 자제님은 아마 의사신 걸로 알고 있고요. 둘째 자제님도 역시 법조인의 길을 걷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제분들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4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계시고 말씀처럼 부부가 계속 직업을 갖고 일을 하셔서 저축액도 많고 그리고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실 거고
또 비상임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받는 보수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어떤 점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대표 변호사직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퇴임하고 난 뒤에 잠깐 이렇게 아무 적이 없을 때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그 변호사를 꼭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변호사는 신분을 가져야 된다. 뭐든지 할 수 있고 아주 자유롭다. 로펌 대표를 하지 않으시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뭐 로펌 대표는 우리 위원께서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는 사실은 그마 이름만 대표입니다. 제가 거기에 무슨 대표성을 가졌다든지 지분을 가졌다 이런 거하고 전혀 아까 관계없이. 말씀처럼 평균 연봉이 1억 5천인데 나는 그보다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거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맞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장 재직하실 때 예, 재개발 재건축 해설서를 발간하신 적이 있어요. 예. 맞죠? 예, 네. 그때 발간사에서 누군가 아파트 광풍을 욕망의 바벨탑 오르기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부산 지역의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이 다소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희망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 희망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부산이 욕망의 바벨탑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부산이 이제 보면 길이 중앙에 하나만 있고 저 양쪽에 아주 옛날부터 아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이 많았는데 제가 법원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지역 재개발 조합이 많이 형성돼 있고 그런데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뭐 재개발이 되면 일단은 그래도 주거가 안정이 되니까요. 그걸 희망으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재산 가치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요. 뭐 재산 가치도 들어가 있죠. 당연히. 네, 오후에 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거 이제 노건평 씨에 대한 판결문 후보자께서 판결하시면서 이제 적었던 양형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셨어요, 판결문에서. 예. 그리고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뭐 일부러 정치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우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있는 것을 기화로 뭐 개인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노블리스라는 게 일종의 그 상류층들을 전제한 것이고 그 상류층이 특권을 앞세우기보다는 본인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앞장서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의미겠죠. 예. 고위 법관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상자인 건 맞죠. 맞습니다. 네. 자, 단순히 지금 그 정치적 수사를 저버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과하신 면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신세 한탄이나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노 씨에 대해 가중적 양형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상당하다. 이 판사가 할 수 있는 훈계의 범위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거 수구 언론에서 쓰던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일종의 비아냥거림이라고 과거에 당시에도 지탄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죠. 과거에 1986년에 양순직 식민당 의원에 대해서 정보사 군인들의 테러를 지시한 이진삼 전 의원, 당시에 군인이었죠. 이 사건 맡으셨죠. 예. 당시에 집행유예 선고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올해 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현직 의원을 현역 장성이 테러를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심각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네. 안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예.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안임을 감안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런 식의 뭐 신세한탄하는 노인, 그 초라한 예비역 장성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마인드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분에 대한 무슨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또 사형을 구형하게 되는 우리나라 검찰의 그 희극적인 모습에 보시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한 사람 기억하시죠? 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는 아주 무관한,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시의 정보사 군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그냥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시간이 좀 그때는 많이 지났고요. 뭐 그 50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내려진 뒤고, 그것도 이진삼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야인으로 돌아간 뒤에. 그러니까 성공한 재판을 쿠데타는 받았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 5.18 쿠데타가 1980년이죠. 나중에 그분들이 50비리 특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래 지났으니까 역사적인 단죄가 끝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벌할 수 없다.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마인드신 거죠. 아닙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그냥 다르다고 하시면 다른 게 아니죠. 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기 원로법관으로 재직하실 때 승용차가 출퇴근용으로 나왔죠. 예, 청룡. 기억하시죠? 청룡. 예. 네. 3년 동안 타셨습니다. 대치동에서 수원이나 안산으로 출퇴근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과거 고등부장이 될 때부터 차량이 지급되고 대부분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상당수가 서초동, 특히 뭐 삼풍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서 걸어도 몇 분 안 걸리는 거리를 굳이 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관용차를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다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증인 후보자께서는 과거 법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런 혜택을 다 누리신 거죠.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당시에 원로법관으로 계시면서 저런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법적 예, 근거는? 표현이 전용차는 아니고요. 그 광명시 법원의 청룡으로 나온 차였습니다. 출퇴근을 하셨죠, 저 차를 예, 타시고. 뭐 예. 출퇴근을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뭐 그렇게 구분 지으실 일은 아니고 이 차를 타실 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 출퇴근 정도의 서비스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 근무지하고 집이 좀 멀었기 때문에 뭐 배려를 받았다고 그렇게 과거 생각하고 법관 있습니다. 시절에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그런 관용차를 반납하고 걸어 다니신 적은 있으십니까? 고등부장 이후에? 뭐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쭉 해오던 것이고 내가 이 정도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이면 이 정도의 예우는 누려도 된다. 이런 생각 아니신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욕망의 바벨탑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으로 남아있다는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하고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재개발 재건축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해설서를 냈다고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발간사에 나오는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그 고등부장으로 계실 때 조세 전담부 부장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조세에 대해서 밝아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꼭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르게 될 부동산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나 이런 지분들을 통해서 절세를 하시고요. 이게 아드님도 외람되지만 장인어른께 증여를 받고 또 부담부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또 세금을 절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으로 과거 6년 동안 재직하셨을 때를 보니까 A웹이라는 데 아시죠? 예. A웹 자금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1등석을 타셨더라고요. 맞죠? 1등석은 아니고 뭐 비즈니스를 타셨습니까? 예. 1등석을 타셨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증이 됐으니까 다시 저는 한번 확인해 1등석을 주십시오. 한 번도 탄 적이 A웹 없습니다. 자금으로 출장을 다녀오신 유일한 분이시고요. 그 전에 1년 전에 직원들이 똑같은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쪽을 다녀왔는데 똑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저녁 식사하고 오셨습니다. 맞죠?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기 다녀오셔서. AF 그 참석을 예. 우리나라가 설립한 나라로서 AF 총회는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단이 가야 됩니다. 예, 성과라고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1등석을 타지 않았다라는 말씀 확실하신 거죠? 예. 저희가 뭐 선관위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 저는 뭐 평생 1등석 한 네.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예. 비행기 탑승권을 확인하면 될 예. 일이니까 하여튼 예. 우리 끝나기 전에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인사청문회를 하실 때 예.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대치동 주공 아파트를 매입하셨다가 이게 재건축돼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임박해 있다 보니까 임박한 당시에 아파트를 매입한 거니까 결국은 하여튼 3배의 차익을 얻으셨는데 이게 투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으시니까 내가 그 매입할 당시에는 재건축 승인이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시니까 그렇던가요?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 승인되고 2000 나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1년 5월에 매입을 하셨고요. 2000년 12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2001년 4월에 사업 계획 승인이 된 것으로 객관적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사업 승인이 매수를 사업 계획 승인이 2001년 4월에 됐습니다. 5월에 사셨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 뭐 제가 그런 기억이 자료를 확실한데요. 주시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절묘하게 하여튼 그 꼭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뭐 상속받은 땅까지도 의심을 할 수 있게 포항에서 갑자기 땅이 오르고 그 부분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전도 그렇고 이쪽 재산도 그렇고 또 아드님이 미국에서 갑자기 증여를 받으신 시기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공시 가격이 변동되기 5일 전에 딱 해가지고 세금을 또 몇 천만 원 아끼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측면에서 또 대인 춘풍 직위추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줄이는 쪽으로 지금 검찰개혁방안이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중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범죄로 선거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리더라도 수사기관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서 기소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많습니다. 네. 예. 검찰은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넘어서고 항상 다른 기관은 할 수 없는 선거범죄 수사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만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무시하고 본인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직접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선거 범죄도 수사라고 보니까 수사는 뭐 검찰이 자신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다 잘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전문성은 그냥 좀 떨어지는 걸로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뭐 겁니까? 선관위는 그렇다고 선관위가 기소권을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소권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해석을 엎으니까요. 예, 그거는 뭐 국가기관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의 해석을 검찰이 무조건 수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는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뭐 어느 쪽